일요일에 9시 안 되는 사람. 오늘부터. 상관. 그러면 토요일 3시 안 되는 사람. 1시. 11시. 아침 없이? 질문해봐. 끝? 팔 번을 볼까요? 8번. 천천히 보면은 내 학생 A, B, C, D가 있더라. 가 있고 9명의 학생이 추가 전체 9명이라고 하니까 1, 2, 3, 4, 5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때 A, B는 이웃하게 앉는다. B와 C는 떨어져야 되고 B와 다음에 B와 D는 떨어져요. B와 D는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C하고 D는 C하고 D 얘는 상관없지. 그냥 붙어도 돼. C와 D는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푼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그냥 이 말은 결국에는 B와 C와 D를 모두 다 떨어뜨려라 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CD 얘 냅두고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을 일단 원탁에 앉힌 다음에
6명을 원탁에 쳐 앉히시고, 6명이니까 원탁 앉히면 5패이겠네. 이 사이사이에다가 뭐 C왕 D를 좀 앉혀볼까라고 했으면 아마 틀리겠지? 틀리겠죠. 그러면 틀리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다 이렇게 있고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리가 있는 거지. AB를 일단 앉히자. AB 먼저 앉히자. A 앉히고 B 앉혔다고 칩시다. 이웃하기 그냥. 그러면 A, B 앉히는 가지수가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A가 오른쪽, B가 오른쪽.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있겠지. 근데 B와 C는 떨어져야 되고 B와 D는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거든. 그러면 B 옆자리인 이 자리는 1부터 5까지에서 5개 중에서 하나가 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혀버리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 6팩을 그냥 돌려주시면 되죠. 됐어요? 표 이해했어? 오케이, 다음 15번. 보면은 7cm, 6cm, 8cm지. 서로 다른 색 5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칠할 건데 마주보는 한 쌍의 면만 같은 색이 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서로 다른 색 5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빨강이 2개가 있고 준호, 초파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마주보는 면에다가 빨간 거를 2개를 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얘가 정6년체면은 모든 면이 다 똑같으면은 그냥 빨간색 아무데나 주면 되거든. 마주보게끔. 근데 지금은 면이 다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위랑 아랫면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옆면끼리 같고요. 읽을게요. 미안해요. 제가 책이 옛날 버전인가 보네요. 아니 그러면 책만 6가지 색을 골라 칠할 거다. 그럼 일단 색깔 6개를 칠해야겠네? 가져와야겠지. 뭐 7C 6 정도 나오겠죠? 내가 칠하고 싶은 색깔을 일단 고르시고 이렇게 일단 저기다 칠할 건데 윗면하고 아랫면을 좀 먼저 칠해 봅시다. 그러면 6개 중에서 2가지 색깔을 골라. 뭐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할까? 근데 1번, 2번을 줄 때
배열해야겠다 해서 이 팩토리는 안 줘도 괜찮지. 왜냐면 뒤집을 수 있잖아. 회전을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생각 안 하고 그냥 1번, 2번 줘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1번, 2번 줬다 생각하는데 3, 4, 5, 6이 있는데 회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도. 왜냐면 위안 색깔 정해줬다고 그냥 돌리면 못 알아볼 거 아니야. 180도 회전시켜도 몰라요 바뀐지 안 바뀐지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이런 느낌? 뭐 예를 들어서 옆면의 상황을 좀 보면은 이런 느낌이지. 자리가 지금 이렇게 네 자리가 있는 원탁의 문제로 생각을 해도 아니 직사각형 문제로 생각을 해도 된다. 한 명을 희생시킬 건데 3번을 희생시킬 거야. 3번을 여기다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노란색 자리에다가 줄 수 있겠죠. 어차피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한 명 희생시킬 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몇 가지? 2가지 정도 있겠네요. 3번 너 여기 왔어. 그 다음부터는 다 다른 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배열하는 거 몇 팩? 3팩이 나올 거예요. 누구 거냐 지금? 이해됐어? 원순열 문제는 회전이 멈췄는지 아니면 회전을 계속 시킬 수 있는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다음 25번이랑 26번. (25번)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번이라고 치고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이렇게 있겠죠? 그때 지금 교집합에 2랑 4랑 6이 지금 들어가 있대. 아 참고로 얘들아 이런 표현은 다르다. 그러니까 2랑 4랑 6이 A 교 B의 원소예요 라는 표현이랑 집합 문제를 다룰 때 A 교 B가 2, 4, 6이라는 다른 표현이야.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표현은 그냥 교집합이 2, 4, 6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라는 표현인 거고 위에 줄은 2, 4, 6이 교집합에 있어요. 딴 거는 없어요가 아니라 몰라요. 추가로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집합 다룰 때 이런 너네 입장에서 말장난이긴 한데 이런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 문제에서는 교집합이 2, 4, 6이라고 명확하게 지정을 했단 말이야. 다른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다른 게 2, 4, 6에 들어오면 또 안 되겠지. 교집합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싸리 이 공간에 이제 생각이 끝이 난 거다. 끝. 2번, 4번, 6번은 풀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1, 3, 5, 7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일단 여기 올 수 있겠지. 딱히 뭐 조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더 없으면 여기도 올 수 있지. 아니면 이쪽에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선택지가 3개 정도 있겠네. 근데 뭐 합집합이 몇 개래요? 일단 A 합집합 B가 추가 조건으로
5개가 있대. 그러면 바깥에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체가 7개인데 합집합이 5개면. 그러면 남의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그냥 바깥에다가 줘버리죠. 뭐 예를 들면은 1과 3을 줬다고 칠까요? 그러면 5하고 7은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근데 교집합은 관심이 없고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번 입장에서 고민할 거야. 여기 갈지 여기 갈지 고민하겠지.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 7도 고민하겠지.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하고 정리하는 거지. 됐어요? 이거 누구야? 이해했어? 집합 문제 푸는데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렸으면은 안 된다.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나는 수업을 할 때건 나 혼자 문제를 풀 때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을 표현을 한다고. 상황이 뭐지? 아니면 어디까지 고민이 끝났지? 그러면 누구는 여기다 볼까? 아니면 뭐 여지가 좀 남아 있나를 계속 이렇게 그려가면서 한다고요. 머리로 하지 마. 뭐야? 무조건 뭐야? 다음에 26번이랑 28번? 26번을 봅시다. 네 곳의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등급을 매길 거야. A랑 B랑 C랑 D랑 E라는 등급이 있는데 건물이 1번 건물, 2번 건물, 3번 건물, 4번 건물이 있다고 치자고요. 안전 등급이 A인 건물이 몇 개 이상을 잡았으면 좋겠대? 2개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랑 이하라는 표현이 나왔으면은 그냥 케이스 분류 다 때리세요. 한 개 이하인 걸 전체에서 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취향이긴 한데 이건 내 취향인 거고. 그렇지. 그러면은 A가 2개 A 등급.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겠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5개는 결국에는 그냥 하나에 밖에 없겠네요. 응? 자, 여기가 하나씩. A 등급이 3개라고 치면은 4개의 건물 중에서 3개의 건물은 A를 줘버리자. 예를 들어서 너 A, 너 A, 너 A 이렇게 되겠지? 그럼 4번 건물은 A는 안 되고 B, C, D, E 4개 중에서 하나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4가지가 되겠네요. 4C1이라고 써도 돼요. 4라고 써도 돼요. 다음에 A 등급이 2개라고 치면은 4개 건물 중에서 2개는 A를 주시고요. 그럼 3번이랑 4번이 B, C, D, E 중에서 하나 주. B, C, D, E 중에서 하나를 주겠지. 그러니까 4개 중에서 하나, 4개 중에서 하나 이렇게 써주라고. 됐죠? (28번)
28번은 기호가 동글뱅이 하나랑 가로 세로를 이용해서 신호를 만들 건데 기호를 합해서 2개 이상 4개 이하로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자. 이거 눈 말이잖아.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다. 왜 얘기 아니야? 왜 2개면 자리가 2개인 거고 얘는 3개인 거고 얘는 4개의 자리가 있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개? 몇 개? 들었어. 숫자 몇 개? 이러면은 끝났고요. 유효 9번 안 했나?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봅시다. 오늘 배울 거는 첫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다. 저번 시간 수업을 똑띠 들었으면은 이거는 뭐 공식이라고 하기도 존나 애매하고 그냥 들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1, 1, 2, 3, 4를 나열하래. 어떻게 나열할까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 어찌됐건 자리가 5개의 자리가 있는 거지? 그치? 5개의 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개 자리 중에서 2자리를 뽑아서 1을 먼저 배열을 하고요. 적당하게 1 이렇게 배열을 하고 나머지 2, 3, 4는 그냥 세 자리에다가 배열을 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정답이기는 해. 맞아. 근데 지금은 같은 게 1, 2개밖에 없잖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줬어. 1, 1, 2, 2, 3, 4, 5 이렇게 줬어. 이게 나열하래.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조합으로 문제 풀기가 조금 그렇거든. 어떡할까요? 저번 시간에 너네한테 그 분할 분배랑 조합을 설명하면서 이 순열조합 파트에서 나누기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서를 지운다. 아니면 순서를 지운다든지 아니면은 중복을 처리한다. 날린다. 없앤다. 라는 의미라 그랬지. 나누기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바로 줄을 세울 건데 무언가 얘네 2개는 순서를 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냥 이 나누기를 통해서 중복을 지웠죠. 그러니까 보면은 앞에서 이 몇 개였냐? 60개였지 아까 전에. 이 상황이었지. 그럼 일단 앞서 배웠던 내용의 아이디어를 좀 얹어서 일단 내가 너를 1 플러스 너를 1 마이너스라고 그냥 일단 그냥 이름만 붙여보자. 사실 뭐 1 플러스 1 마이너스 극한도 아니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팩토리를 그냥 때려봐.
몇 팩? 5팩이지. 5팩이죠. 근데 사실 이 1은 같기 때문에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있나 1 마이너스 1 플러스가 있나 우리 입장에서 별로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같은 경우 아닐까? 그러면 쟤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가지수가 펌핑이 되어 있다는 거지 지금 5팩 안에. 그러면 두 개가 자리를 바꾸면서 지랄을 냈으니 다시 두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나눠줘서 처리를 하는 거죠. 참고로 5팩은 120이고 2를 나눴으니까 얘도 60개 이렇게 나온다. 똑같이. 이해됐죠? 그러면 아까 했던 예시로 1, 1, 2, 2, 3, 4, 5다. 얘네를 나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얘도 그냥 일단 이름을 좀 붙여봐.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고 붙이자. 그럼 다른 것처럼 인식한 다음에 총 몇 개야? 총 몇 개? 7개. 7개를 나열을 할 건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지랄이 났을 거라고. 그러면 2팩토리로 나눠주는 거지. 또 얘네들도 자리를 바꾸면서 지랄을 만들었겠지? 그러면 또 얘를 2팩토리로 나눠주면서 중복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뭐 아니면 1, 1, 1, 2, 2, 2, 2 뭐 요거 나열하라 이렇게 나왔어. 상황 자체가. 그럼 얘도 총 몇 개 있어? 아 얘도 7개가 있구나. 그렇지? 그럼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는 3팩으로 나눠줄 거고 얘네끼리 자리를 바꾸면은 4팩으로 나눠줄 거라고. 알았죠? 얘가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의 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 보면은 뭐 유형 10번의 위에 막 N팩이고 P팩, Q팩, R팩 해서 막 나와 있잖아. 그게 그냥 공식 말하는 겁니다. 공식이 아니야,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부터 쭉 끌고 왔던 중복을 지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야. 알았지? 중복은 어떻게 처리하자? 나눠서 처리하자. 됐죠? 넘어갑시다. 이 정도 문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알파벳들이 쭉 썸타이즈가 있는데 양 끝에 뭐가 왔으면 좋겠대? 문제에서 O랑 I가 왔으면 좋겠대. 아 그러면 O랑 I를 O랑 I를 바깥에다가 일단 배열을 해. 근데 둘이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I가 앞에 올 수도 있겠지. 가지수 몇 가지? 2가지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가운데 부분에 이 7개를 나열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M끼리, E끼리는 같잖아. 그럼 나열을 할 때 일단 7팩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중복을 날려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끝나는 거죠. 야 씨발 미안해, 내가 영어가 약해. 8팩에 2팩을 추가하자. 7팩 맞지? 9개에서 2개 빠졌으니까. 뭔가 이상한데? 하나 둘 됐네. S를 여기 밑에 썼구나. 미친놈이다. 아, 괜찮아.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연수 문제에서는 유형 11번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0이랑 2랑 대표 문제야. 4, 4, 4, 8을 이용해서 자연수를 만들 건데 6자리의 자연수다. 다 쓰라는 거지? 다 써서 숫자를 만들자. 그럼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나는 맨 앞에 0은 못 오겠죠. 뭐 2가 올 수도 있을 거고 4가 올 수도 있을 거고 8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굳이 케이스를 쪼갭니까? 중복이 없으면 그냥 0이 없다 치고 뭐 앞에 올 수도 있는 거 몇 개, 그 다음 몇 개, 그 다음 몇 개 해가지고 고배법칙으로 문제 쭉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4가 여러 개가 있어서 고배법칙으로 문제 풀기가 좀 바로 풀기가 좀 안 된다. 그럼 2를 줬다고 생각하면 왜 날라갔지? 뒤에 이제 자유롭게 배열할 거 아니야. 몇 팩? 전체가 5개네? 5팩토리를 3팩으로 나눈 거지 않을까? 맨 앞에가 2가 오면? 그치? 근데 맨 앞에 4가 왔다고 치면은 전체 5팩을 나열하는데 2팩으로 나눠야겠지. 나누기가 좀 다르지. 케이스 분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녀를 만나면은 그냥 고3부터는 케이스 분류를 안 한다? 그럼 실제로 네 풀이를 좀 의심해야 돼. 씨발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짝짝짝 갈 리가 없는데 물론 문제가 막 3.9점이야 내신 보는데 그러면은 의심 안 해도 되지. 5점짜리 문제를 풀고 같은 것을 포함해. 근데 케이스 분류를 안 해? 그럼 뭔가 지금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찬찬히 좀 상황을 봐야 돼. 됐죠? 대표 문제 따리는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자연수 문제는 결국엔 너네한테 홀수냐 짝수냐 아니면은 3의 배수냐 4의 배수냐 5의 배수 등등등등등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죠. 6의 배수도 나온 적 있어. 근데 뭐 그런 거 나중에 하고. 홀수 짝수를 모르면은 당장 뛰어내리시고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리세요. 홀수 짝수를 못 간다면 말이 안 되고 5의 배수도 똑같지. 얘도 모르면 좀 답이 없지. 너네가 가장 많이 볼만한 게 3의 배수 아니면 4의 배수인데 3의 배수 문제는 일단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있다. 그래서 3개의 자리를 가지는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다 라고 이제 세팅을 주는데 이 3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물론 같은 것을 포함하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3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각 자리의 숫자가 각 자리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은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결과는 저거야. 각 자리 숫자를 더했더니 3의 배수가 되면은 돼요.
근데 숫자를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접근하기가 족같아. 노가다로 네가 하나하나 다 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의 배수 문제를 풀 때 항상 이 숫자들을 재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배열을 한다. 뭐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기준으로 숫자를 재배열한다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았죠? 근데 어떤 나머지냐? 지금 3의 배수를 찾는 거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숫자를 좀 재배열을 하라고. 나머지가 0인 친구, 나머지가 1인 친구, 나머지가 2인 친구로 저 1부터 7을 재배열합시다. 그러면 1, 2, 3, 4, 싫어.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서 3 하나 뽑고 여기서 4 하나 뽑고 밑에서 5 하나를 뽑았다고 쳐봐. 얘를 더하면은 12가 나와. 3의 배수 맞지? 그러니까 3, 4, 5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모든 숫자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배열하든 간에 저 세 개 그냥 팩토리 돌리는 것들은 다 그냥 3의 배수가 돼버린다. 여기까지 오케이? 왜냐? 너는 나머지가 0짜리고요. 너 나머지가 1짜리니까 너 나머지 2고 나머지들끼리 더하면 또 3의 배수가 되잖아. 이 아이디어로 가는 거야. 다시 와서 왜 나머지가 0이고 나머지가 1이고 나머지가 2인 것들을 더했을 때 그걸 배열해도 왜 똑같은데요는 조금 이따 또 설명할게. 4의 배수까지 설명하고 나서. 알았지? 왜 꼭 그렇게 되는지는 안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나는 어찌됐건 나머지들끼리 더해서 3을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면 3의 배수.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숫자를 뽑기만 하면 돼요. 내가 여기에서 한 개를 뽑고 이 줄에서 한 개, 이 줄에서 한 개를 뽑으면은 무조건 되지. 어떤 숫자를 뽑던 간에 나머지 0짜리 하나, 나머지 1짜리 하나, 나머지 2짜리 하나. 나머지 싹 다 더했을 때 얼마 나와? 3.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위에 줄에서 두 개를 뽑고 아랫줄에서 뭘 뽑을지 모르겠지만 한 개를 뽑았어. 될까? 나머지 0, 0, 나머지 1 더하면 3 안 나오잖아요. 3의 배수도 안 나와. 안 돼, 꺼져. 당연히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안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세 개를 뽑아봐. 세 개를 뽑는다고 칩시다. 나머지 1, 나머지 1, 나머지 1이니까 싹 다 더하면 얼마나? 3 나오잖아. 그러면 1, 4, 7을 가지고서 배열하는 모든 숫자들은 다 3의 배수야. 알았죠? 3의 배수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4의 배수는? 4의 배수 어떻게 만들어? 사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몇 자리가 되던지 간에 5자리다, 6자리다, 7자리다, 8자리다 두 자리는 어차피 4로 나누면 되잖아. 관심도 없고요. 몇 자리가 되던 간에 맨 끝에 나와 있는 두 자리 이 숫자가 4의 배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다.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전체는 4의 배수야. 12는 4의 배수 맞잖아. 뭐 30이다. 얘도 앞에 뭐가 오든 무조건 4의 배수가 나와요. 끝에 두 자리만 보면. 왜 그러냐면 결국에 배수들이 왜 그런지 아닌지는 나머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다. 예를 들어서 4랑 존나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숫자 7, 7,
7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가지고 4입에서 존나 막 사람 존나 관련 없어 보이잖아. 근데 아니야 그 숫자 천 단위로 가자. 7,700원 가자. 그럼 내가 이 숫자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해? 깡으로 확인하려면 4로 나눠보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나누기를 뛰지 말고 좀 구조를 맞춰서 얘는 7 곱하기 1000이지 7 곱하기 100이지 12다. 뒤에 두 자리는 그냥 10이라고 씁시다. 얘가 7712지. 내가 얘를 4로 나눈다고 쳐봐. 그치? 그럼 얘는 4분의 7 곱하기 1000 4분의 7 곱하기 100 4분의 12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앞에 들어오는 숫자가 씨발 뭐가 됐건 간에 이 자릿수를 결정하는 숫자들 때문에 4가 무조건 약분이 돼버려. 앞에 숫자가 뭐든.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앞은 볼 필요가 없다고. 상관이 없어. 4 곱하기 25가 100이기 때문에 100 이상이 돼버리면 자릿수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뒤에 두 자리만 4의 배수가 잡히면은 앞에는 어차피 처리가 되니까 그냥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3의 배수는 또 뭐 3의 배수는 아까 전에 뭐 나머지끼리 더해서 3이 되면은 무조건 된다. 그게 왜 나오는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300이 있다고 쳐. 얘를 3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나머지 0 나오는 건 뻔하지. 그러면 200이라는 숫자는 2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와? 2가 나와. 얘도 2 나와. 200, 2000도 2 나와. 2만도 2가 나와요. 왜냐면 나눠봐. 3으로 나눠봐. 3, 6, 18에다 또 20 가니까 3, 6, 18이니까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릿수를 결정하는 놈에선 나머지가 딱히 안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쪽에서 무조건 1이 나와. 200은 2 곱하기 100이잖아. 얘가 나머지가 무조건 1자리가 잡힌다. 왜? 99에서 하나 더 간 거지. 1000은요? 999에서 하나 더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규칙성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앞에 오는 이 자릿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번에는 얘가 뭐가 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전체 나머지를 정리할 때. 그래서 재배열에서 나머지 관점으로 재배열해가지고 싹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면은 전체도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좀 과하게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 배수 관점에 대해서 이걸 왜 했겠어? 7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10의 배수 뭐 등등의 배수 안 나오겠지만 나올 확률은 존나 적지만 그러니까 배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첫 번째 그냥 네 머리로 그냥 깡으로 풀 수 있어? 뭐 그런 문제 안 되잖아. 그냥 알아서 풀어. 근데 배수 문제 막혔어. 그럼 당연히 뭐로 접근해야 돼? 나머지. 9의 배수 문제야. 그러면 9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숫자를 좀 재배열을 할까? 라는 관점으로 너네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배수 문제는 나머지로 가는 거야. 알았죠? 지금 몇이냐? 벌써? 일단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좀 더 가봅시다.
3번을 보면 6개 문자 A, B, C, D, E, F가 있더라. 얘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자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왔으면 좋겠다. 자음이니까 이 다음에 C가 오고 D가 오고 F가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저 말이 B 뒤에 바로 C가 오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C 뒤에 D 뒤에 F가 바로 이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찌됐건 네가 6개 자리를 가지고서 나열을 할 건데 뭐 지금 상관없는 거 A랑 E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 A랑 뭐 E를 여기다 이렇게 배열을 하고서 그러니까 무조건 맨 앞에는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오고 F가 와. 요 소리라. 요 말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관심이 없는 A랑 E는 뭐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도 큰 상관이 없더라 라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얘 같은 경우에도 조합을 써서 접근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6개 자리 중에서 A랑 E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고 2개를 배열을 한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지. 그럼 A랑 E가 그냥 들어간 다음에 B, C, D, F는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냥 알아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 사이즈가 작을 때. 근데 만약에 이런 거지. A이고 I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만약에 자음은 요 순서대로 배열하고 모음은 만약에 I 다음에 E가 오고 A가 오는 순서로 배열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합으로 안 되진 않겠지. 조합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 무조건 다 풀려 조합은. 그냥 기냐 짠냐의 차이인 거지. 근데 이렇게 접근하면 좀 생각하기가 좀 귀찮을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모음이 들어가는 자리 뽑고 자음이 들어가는 자리 뽑아도 안 되나요? 그래도 되기는 하지. 근데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그러면 치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 지금은 B, C, D, F를 그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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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구나. 여기는 X로 이렇게 놨다고 치자. 아이미 별 관심이 없구나. 다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6개를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는 6팩토리에다가 똑같은 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라서 4팩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이게 끝이야.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X, X, A, X, B, X 이렇게 배열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이 X 자리들에는 배열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B, C, D, F가 들어가야 되거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즉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통해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알았지? 여기서 또 어디서 뭐 이 꽉 깨물고 쭉 귀여워서 막 조합으로 풀어도 되는데요 라고 개기지 말고 조합으로 안 되는 문제는 없어. 모든 문제 조합으로 다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시비 걸지 말고 같은 것을 포함한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다 순서 정해져 있으면 바꿔서 문제 풀면 좋더라. 알았죠?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음 13번 문제 뭐 사이즈가 커. 최단거리 문제인데
이렇게 길이 있다. 문제에서는 A를 거쳐서 P를 가고 다음에 B로 도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A에서 편하게 B로 간다고 생각하자. 이 P를 꼭 지나야 된다 어쩐다 그 말 없이 그냥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렇게 했잖아. 1, 1, 1, 1, 1, 1, 1, 1, 1, 1 이렇게 갔지? 지금 뭐 여기서 뭐 2주고 3주고 4, 5, 6 이런 식으로 줬단 말이야. 숫자 매기기. 근데 고3 때는 이거 거의 안 먹혀요. 안 나야. 네가 고3 쌤이면 씨발 이거 내겠냐? 중간에 거점도 설치 안 하고서 그냥 편하게 가세요. 그런 거 안 나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안 먹히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기출 문제 중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해. A라는 곳에서 사람이 한 명 출발해. B라는 곳에서도 사람이 한 명 출발해.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는 몇 가지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만나기 길을 가는 경우를 물어봐. 근데 얘도 번호 매기기로 안 되지. 왜냐면 얘도 여기서 출발할 거고 얘도 출발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여가 되면은 번호 매기기는 먹히지 않아요. 단순한 문제는 번호 매기기 좋은 거 나도 아는데 일단 우리는 어찌됐건 갑부순을 배웠으니까 봐봐. 그냥 P 안 거치고 P 그냥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몇 칸 뛰어야 돼. 최단거리 문제니까 뒤로 빠꾸 치는 거 없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뛸 거 아니야. 그렇지? 다섯 칸 뛰겠지. 위로 몇 칸 뛰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뛰겠지. 얘를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렇지? 얘네가 순서가 좀 뒤집어졌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했다고 치자고. 이 말은 뭐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겠다는 소리지. 그렇지? 나열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치면은 전체 11개를 11팩토리를 뭐로 나눈다? 같은 거 5팩토리랑 6팩토리로 나눠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P를 꼭 지나가잖아. 꼭 지났으면 좋겠대. 그러면 A에서 P를 가는 경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P에서 B를 가는 경우를 생각을 또 해주면 되겠지. 따랐다. 그럼 A에서 P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몇 칸? 3칸. 위로 몇 칸? 3칸이지. 즉 A에서 P 가는 경우는 6팩에 3팩, 3팩으로 계산을 처리해주면 될 거고요. 다음에 P에서 B를 가는 경우에는 5팩에 2팩, 3팩을 이렇게 나열한다 생각해주면 될 거라. 5팩 어예요? 얘 곱하기지. 연달아 발생하죠. 됐지? 다음에 혹시 3번 문제 말고 64번을 풀자.
요건데 이 지점이 A고요. 이 지점을 B라고 놓고 길이 조금 죽지. 보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좀 찾으라고 하는데 얘도 번호매기로 되긴 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복잡하지. 중간에 비어있는 길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 중간에 비어있으면 첫 번째 방법은 원래 없던 길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전체 케이스에서 뭐 이런 길들을 지나가는 거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고.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이제 거점을 잡습니다. 거점이 뭐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때 지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을 잡는 거야. 근데 보통 진행 방향에, 얘가 진행 방향이지? 이거의 대각선 방향의 거점을 잡아. 예를 들면 나는 여기 하나 지나고 여기 하나 잡고 여기 하나 이렇게 거점을 잡아주는 거죠. 4개 정도 잡아줘. 그러면 A에서 B를 갈 때 P, Q, R, S라는 지점을 안 밟고 갈 수 있어? P, Q, R, S를 하나도 밟지 않고 B로 갈 수는 없겠지. 근데 또 P를 밟으면서 Q를 밟을 수 있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거점이야. 거점이 되려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야 하면서 동시에 서로 밟을 수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가짓수를 셀 때 중복이 발생해. 그럼 거점은 꼭 저기만 잡아야 되냐? 아니지. 거점의 문제 보고 그냥 내가 잡고 싶은 대로 잡는 거야. P, Q, 뭐 R, S, T 안 돼요? 돼. 무조건 돼요. 단지 그냥 내가 볼 때 거점을 가장 적게 잡으면 좋은 거잖아. 뭐 아니면 선생님 P, Q 안 돼요? 되지. 근데 여기 둘을 잡으면 어차피 여기 고민하니까 귀찮아지지 않을까 더? 아니면 P, Q 안 돼요? 되지. 근데 좀 귀찮아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볼 때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는 지점들을 잡아주는 게 훨씬 좋다. 알았죠? 꼭 저기만 잡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 그러면 케이스를 쪼갠지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거,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거, A에서 R 갔다가 B 가는 거, A에서 S 갔다가 B 가는 거. 케이스 쪽에 막상 계산하면 얼마 안 걸려요. 그럼 보자. A에서 S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는 A에서 S 가는 건 하나밖에 없지. 스트레이트로 끊는 거. S에서 B도 하나밖에 없죠. 그치? A에서 R 가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위로 하나. 그러니까 6개. 6팩을 5팩으로 나눌 테니까. 다음에 R에서 B 가는 거. 오른쪽으로 하나, 위로 하나, 둘, 셋. 총 4개를 3팩으로 나눌 테니까 4개지 그냥. 계산은 어렵지가 않다니까. 생긴 것만 좀 뭔가 막 케이스 존나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각의 계산은 그냥 쉽게 넘어가죠. A에서 P 가는 거 해볼까? A에서 P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지 그냥. 다음에 P에서 B는 스트레이트 하나. 됐죠? 근데 A에서 Q 갈 때는 2개고 3개니까 5팩을 2팩, 3팩 나눠주고요. 다음에 Q에서 B 갈 때는 하나, 둘, 셋, 넷, 5
5개가 있겠네. 5개. 이렇게 하고서 다 더해주시면 되죠. 왜냐면 중복이 발생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거점을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안전한 풀이입니다. 가장. 이해됐죠? 다음에 뭐 여기서 이 아니 쌤삐라는 책에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거 한번 풀어봐. 옛날 기출문제나 뭐 그런 데는 좀 있었는데, 자, A고 B야. 근데 이 지점을 P라고 하자. 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P를 무조건 지나야 돼. P를 무조건 지나야 돼요. 뭐 앞에 문제랑 지우긴 했지만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지.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P에서 좌회전이 안 돼. 좌회전이 뭔 줄 알지? 차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꺾는 거야. 좌회전 안 돼. 풀어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두 조건을 지키면서 B로 가는 경우. 또 우회전은 돼. 상관없어. 직진도 돼. 찾아. 몇 가지가 있을까? 한 5분? 10분 드릴게요. 최단거리야. 지금 내가 문제가 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쥐어짜가지고 예시를 든 게 아니겠지. 이미 나와 있는 기출 문제고 뭐 내가 나중에 풀 거야. 풀어가야죠.
간단하지 않다. 뭐라고? 몰라? 그걸 물어보면 지금 문제 풀어달라는 거지. 봐봐. P를 무조건 지납니다라고 했으니까 이쪽 그림은 없는 거지. 이 그림은 없죠. 다음에 이 그림도 없지. 좀 요 상황으로 이제 그림이 좀 잘라지지. 다음에 좌회전이 없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타고 왔으면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좌회전은 원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쪽으로 왔을 때는 자유롭게 갈 수 있지. 근데 이쪽에서 길을 쭉 타고 온다고 생각하면은 좌회전이 안 되니까 직진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기역과 니은이라는 거점을 잡아서 상황을 A에서 기역 갔다가 P 갔다가 B 가는 상황을 한번 볼 거고, A에서 니은 갔다가 P 갔다가 B를 가는 경우로 케이스를 쪼갤 거야. 근데 A에서 니은으로 간다면은 길이 한, 둘, 셋, 넷이니까 그냥 네 가지가 있겠죠. 니은에서 P를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지. 위로 한 칸 뛰는 거밖에 없지. 다음에 왔을 때 P에서 B는 존나 자유롭지. 직진 가능, 우회전 가능이니까. 좌회전은 원래 안 돼서. 몇 개야? 4팩이 2팩, 2팩이니까 6개 정도가 될 거예요. 됐죠? 이미 이해 안 갔어? 근데 A에서 이제 기업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에서 기업 가는 건 6가지야. 4팩이 2팩, 2팩 해가지고. 근데
기역에서 P를 왔으면 얘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직진밖에 안 되지. 그러면 여기서 B를 가는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밖에 없어. 얘는 18가지에다가 얘랑 24가지 더하게 되면은 40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 과정 아니라 다른 쪽으로 풀었는데 맞았으면은 그건 그냥 우연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정까지도 맞아야 돼. 그거는. 그치? 중복 조합은 다음 시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중복 조합이 어려워요. 이쪽 지금 NCR도 안 어렵고 NPR 당연히 안 어렵고 팩토리 안 어렵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도 뭐 원래 하던 내용 그냥 그대로 쭉 연결되는 거니까 뭐 문제될 거 1도 없었잖아. 근데 중복 조합은 시작부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해. 그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부터 아이디어의 출발이라서 얘는 좀 각을 잡고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보내주진 않을 거고 57번을 풀어봐. 몇 시간? 45분이나 그래, 5분인데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마저 해줄게.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아. 미안. 신사에 가르친 맛이 되라고.